본부장님 준비하신 내용들도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어디를요? 출연하시죠. 네. 나와야 되나요? 네, 나오시죠. 오늘 열심히 또 속보를 전해주실 본부장님. 나오고 싶지 않군요. 왜요? 오늘 없어요? 뭐 소식? 뭐 소식이야 뭐 있죠. 많잖아요, 항상. 별로 없습니다. 소식 보따리. 일단은 뭐 빠르게 하면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머스크 정치행동위원회 아메리칸 팩 유권자가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지난해 얼마 전에 펜실베니아 법원에 접수된 연방 집단 소송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네바다, 조지아 등 3개 유권자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머스크의 팩에 가서 고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난 2024년 대선 직전에 아메리칸 팩 스윙 스테이트 7곳에 등록한 유권자가 헌법 지지 서명 대가로 $47 그리고 이후에 $100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데서 비롯됐는데요. 이 유권자들이 추천한 서명한 데에 따르면 지급하듯 공지했지만 수많은 참여자들이 실제 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 측은 이 사안에 대한 언론 질의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주겠다고 해서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소송 원고 측은 서명과 추천은 명백히 금전 보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계약 행위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 부분에 이제 어쨌든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왜 빨리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이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통업계가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자회사인 메디언트는 최근 영국 대형 업체가 이제 공격한 해커 조직 이게 이제 대형 업체 중에 이제 그 업체가 최근에 이제 공격해서 여기 이제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MS라고 이제 온라인 시스템 업체가 이렇게 했던 제가 고등학생들로 조직된 업체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았었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도 여기서 이제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조직은 지난해 미국의 MGM 리조트하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공격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구글 측은 이들이 매우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보안 체계를 통해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도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유통업체가 위기에 대응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코스트코, 로스 등 대형 기업들이 리테일, 호스트피 이런 곳에서 이제 브리핑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이런 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되게 고등학생들이 뛰어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중이고 구글은 향후에 유통 외에도 헬스케어라든가 금융, 물류 등의 주요 산업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버가 아이푸드라고 브라질에 전략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앱으로 택시와 배달을 동시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텐데 배달업만 갖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계속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브라질의 배달과 이 택시를 한꺼번에 하는 플랫폼 아이푸드를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랑 이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양사는 최근에 공동 성명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통해서 연동하는 서비스를 협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이번 제휴는 아이푸드 이용자가 앱 내에서 우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우버 앱 사용자 역시 음식, 생활, 생필품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아이푸드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 CEO는 브라질 내 우버와 아이푸드 양쪽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바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월간 1억 2천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버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다고 하네요. 네, 이거 여러분 그때 한번 얘기됐던 거 있죠. 그래서 구성안을 해서 이제 130조 정도 됩니다. 이거 무효 판결 난 거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 테슬라 투자하실 분들 이거 악재입니다. 악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과열 기여한 데 대해서 대체 보상 수단으로 스톡 옵션에 관련해서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보상안은 기존처럼 스톡 옵션을 기반으로 하되 테슬라의 재무 지표 운영 성과, 주가 상승 등
구체적인 성과 기반을 조건으로 한 연동 구조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안은 없으며 제한 여부도 미지수라고 하는데 머스크가 이거 안 주면 자기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해당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델라웨어 법원이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테슬라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제 테슬라는 주주총회를 연기했고 지난해 위원회보다 완성도 높은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벌게 됐고요. 이번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장전에 이제 약간 주가가 상승했고요. 4월 24일 누적 주가는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본격. 자, 130조 항공 계약 성사했습니다. 보잉이. 정말로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제 1호 영업사원 같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말로만 그랬지 진짜 영업사원은 이분 같으세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의 어쨌든 유적 적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재정 적자 예, 줄었대요. 예. 4월 때 예, 흑자래요. 예, 흑자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건 저 상태고 130조 어쨌든 보잉사 이제 어쨌든 이게 줄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어쨌든 미국의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주자는 카타르 항공이고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과 정치적 논란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고요. 보잉과 카타르가 최대 210대 광동체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130대의 787 드림라이너와 30대 779-9 기종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옵션 50대 이상 더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보잉 역사상 가장 큰 광동체라고 하면 이제 큰 비행기입니다. 항공기 수주 계약이고요. 카타르 항공 역사상도 최대 항공기 구매라고 합니다. 이면 계약이 있겠죠. 계약 체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이 정상회담을 했고요. 도아리 아마리 디완이 이제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잉 CEO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진행을 했고 백악관은 이번 계약의 총 가치를 130조 정도, 960억 달러로 이제 추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 연간 일자리 미국으로 가십시오. 일자리 구하실 거면 115만 개, 4천 개 자리가 미국에 지금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누적으로 100만 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잉과 카타르는 보수적으로 4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경영사안 보전이 어쨌든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보잉은 5천만 달러 넘는 수주 백로그를 기반으로 손실을 점차 줄여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AI를 학습하면 정치화된 AI 그록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봐요. 자꾸 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GPT에서. 이거는 GPT는 그렇고요. 이거는 좀 웃겨요. 그록이 좀 웃겨요. 뜬금없이 남아공 인종 폭력을 언급하지 않나 이 질문을 무시하면 정치 출연이 논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 플랫폼에 통합되고 있는 챗봇이 사용자 질문과 전혀 상관없이 인종 폭력 이슈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하고 또 이제 이민이나 난민 취향과 지적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해당 이슈와 연결짓는 걸로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치적 서사도 하면 이게 약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 머스크가 이제 약간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좀 이게 로그인이 좀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학습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게 좀 이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안에서도 이제 묻지도 않았는데 챗봇이 자꾸 정치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전문가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의 어쨌든 그록이 이민이나 난민이나 치안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해당 이슈를 연결지어서 출력하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의 오류를 넘어서 AI가 특정 정치적인 서사를 자동 삽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뢰의 문제에 제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정치적인 편향성 학습 데이터를 과도하게 주입이 됐거나 또는 어쨌든 AI 모델의 특정 키워드로 연관된 트리거가 왜곡된 구조로 아마 학습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범죄, 안보 등의 단어가 등장하면 자동적으로 특정 정치 이슈를 불러오게 되는 게 설계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스크 이제 최근에 이제 강경 이민 반대 입장이라든가 반좌파 정치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런 운영자의 시각이 AI가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겠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학습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사진 속의 위치를 묻자 AI가 남아공의 백인 농민 폭력을 만약에 이제 뭐 사진 하나 보여주고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아공 내 백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 뭐 이런 식이라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기하다. 네. 신기한 게 많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부동산, 에너지, 채권, 주식, 금과 함께 거시 자산의 반열에 공식 올라갔다. 어디에서요? 여기 보니까 기준에 그러니까 전설적인 아날리스트 윌리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윌리우가 예, 비트코인은 2조 5천억 달러 시총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부동산 이렇게, 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 10년 만에 이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산이 1850년대, 부동산이 1800년대에 여기 올라갔지만 이게 16년 만에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오늘 기사가 났네요. 또 보니까 이게 보니까 부동산, 에너지, 채권, 주식, 금과 함께 이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150년 만에 신흥 자산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금, 부동산 다음에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이례적인 속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같은 자산, 에너지 같은 자산이 1850년대에 부동산이 1800년 초반 때 올라갔지만 비트코인이 정말 빠른 시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금 운용자산도 추월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지지자들도 이제 뭐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노린다고 합니다. 요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노린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노리는 자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밀리우에 따르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약 2,700달러로 시총 1조를 도달하면 200%더 상승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음 차기는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조금 있으면 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피자 쏠게요. 피자. 네. 여러분들도 추첨해서 쏜다고 하니까 기다려 계십시오. 자, 넷플릭스가 광고 이용자가 곧 이제 1억 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9,400만을 돌파했거든요. 월 이용자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뉴욕에서 열린 어프런트 대회에서 광고 기반 사용자 수가 이제 9,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도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반 만에 했고요. 특히 18세에서 34세 연령 기준으로 이제 기존 방송 및 케이블을 압도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 진짜 의미는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요 넷플릭스 동시에 이제 자체 개발한 광고 기술이라든가 스택이라든가 AD텍 슈이트 공식 출시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이제 먼저 적용한 뒤에 글로벌 이제 확장하는 거라고 하고요. 이 광고 기반의 실제는 이제 실험이 아닌 핵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는데 콘텐츠보다 광고를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다고 하는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마진 전략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쨌든 구조 포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기술이 글로벌 확장이 되고 있고 플랫폼 생태계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나 메타처럼 글로벌 브랜드를 이제 신뢰할 수 있게 광고주들에게 이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고 광고가 컨텐츠를 바꾸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에 유리한 어떤 포맷이 짧은 후업의 시리즈가 나오면서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연령 타겟에 맞게끔 제작되고 있는 형태가 점점 더 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넷플릭스는 계속 뭔가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진행해가고 있으면서 주가를 잘 보시면 이게 제가 200달러 때부터 봤거든요. 주가를 1년 반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고 요금제를 시작할 때 200달러였거든요. 광고 요금제가 지금 1억 명을 돌파하면서 110달러인가 1200달러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1200달러 육박할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봐드릴게요. 거의 1100달러 넘은 것 같고 거의 1200달러 육박할 것 같아요. 예. 제가 200달러 초반대쯤 봤거든요. 광고 요금제 시작할 때가 거의 200달러쯤이었거든요. 지금 1,100달러. 예, 그쯤 네. 예. 어제도 제가 볼 때 올랐어요. 1억 명 돌파하면 1200달러 될 것 같아요. 5배 올랐네요. 예, 그렇죠. 대박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광고 요금제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대단하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AI 그가 사실은 하웨이는 맞고 사우디에 푼 트럼프식 AI 전략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략을 완전 수정한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이번에 반도체를 풀면서 반도체 AI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가 완전히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싸리 많이 팔아버리자. 네, 규제하지 말고. 그러니까 AI 아예 최상위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가형 AI를 제대로 푸는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중동에 팔아버리자. 예, 네. 입도 선매하면서 덤핑으로 많이 팔고 제일 위에 거를 그러니까 중간 사다리를 제대로 풀고 위에 거는 이제 놔두고 중간에 거를 덤핑으로 많이 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간에 거는 많이 풀면서 덤핑으로 많이 풀고 아예 그쪽에 어쨌든 중간에 많은 수요층을 많이 만들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에는 AI를 많이 만들어서 그쪽에는 많이 풀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많이 풀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은 걸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원래는 이제 그쪽이 하웨이랑 뭘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풀지는 않을 뭐 바이든이 금지를 했는데 많은 걸 주면서 많은 걸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AI 확산 규칙을 적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대로 땡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계급 분류한 것도 다 적용하지 않고 이번에 뭐 동맹국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장사에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신규 제한을 부과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다만 하웨이는 제대로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제재를 한다. 예,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웨이 어센트 칩은 전 세계 수출 통제 위반을 하고 이걸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기준은 명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규칙 철회는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 이제 이 규제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우디에 대해서는 관용을, 화웨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한을 딱 하면서 이 부분을 딱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정해놓고 화웨이 에센티 칩은 전 세계 수출 통제 위반, 미국산 AI 칩은 다른 데서는 다 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면제를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어쨌든 자신들의 원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원칙을 정한 건 엔비디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어쨌든 올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수혜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AI가 화두인 것 같아요. AI랑 연관된 일을 하는 주식들을 다 열심히 보십시오. AI가 들어간 일을 하는 빅테크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들어간 AI를 하지 않는 주식은 올해는 그렇게 유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가 들어간 주식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하는 주식들. 네. 예. 매그니피션트에서도 AI. 예. 예. 맞아요. 예. 전혀 AI 같지 않은 회사들도 AI를 합니다. 예. 아마존도 AI를 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AI를 안 할 거. 네이버도 AI예요. 예? 네이버도 AI. 그건 AI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마존 AI는 AWS가 AI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AI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클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클라우드 1위거든요, 거기가. 그 정도 돼야지 AI를 그 클라우드의 GPU 사이즈가 그 정도 돼야지 AI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AI는 AI가 아니에요. AWS 애저나 AWS 1위 정도 미국 AWS 1위 정도가 돼야지 AI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예,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AI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1, 2, 3등 정도 해야지 AI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되고 자체 칩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체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AI를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 정도 하는 메타, AWS, 아마존,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로 다 모든 빅테크들은 다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다 접고 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사업들을 다 접고 그쪽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을 다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 사업들의 모든 사업들을
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AI 사업으로 다 방향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AI라든가 뭐 쇼핑몰 AI라든가 다 AI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요즘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애플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인도로 옮겼습니다. 거의 지금 폭스콘이가 그랬구나. 5억 불 규모의 반도체를 착공했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은 삽을 떴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게 아니라 곧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공급체인 폭스콘 인도 정부로부터 이제 반도체 승인을 받았고 1년 안에 이제 테스트가 나올 것 같고 완제품은 올해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억 불 정도면 상당히 큰 거고 이게 M1, M 시리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에어팟이라든가 기초적인 제품들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맥스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아마 중국에서 나올 건데 요 패드 라인들은 이제 인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작 공인을 승인했고 어쨌든 폭스콘이 일로 다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어쨌든 설비 투자비 50%를 보조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고 어쨌든 이번 승인 이제 지난해 KNG 세미콘이라고 3.3억 달러 규모를 승인받은 데에 따라서 두 번째 사례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총 8.5억 정도가 이제 반도체 공장이 글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플 쪽에서는 거의 9억 정도, 9억 달러 정도가 이제 되는 거라서 상당히 큰 사이즈가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국을 넘어서는 애플의 기술 주권이 이제 거의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는 사실 좋은 시장이라 곧 어쨌든 탈중국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버드 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연봉을 25%를 깎았습니다. 하버드 총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달러입니다. 13억. 얼마 안 되죠. 아, 네. 13억. 청렴 결백하시네요. 아니, 저한테는 좀 큰 돈인데 총장 치고는 작죠. 총장님들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받습니다. 아, 원래요? 네, 하버드 총장이 적게 받는다. 이분이 사실은 이분이 경제학 박사고요. 의대 출신이세요. 의학 박사기도 하세요. 똑똑하신 분이네요. 네, 똑똑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웃긴 건 반유대주의를 혐오하시는데 유대인이세요. 진짜 신기하다. 네. 아, 유대주의를 혐오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반유대주의를 혐오하세요. 반유대인 유대주의라는 거야? 예, 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세요. 아, 오히려. 예, 그 트럼프 정책을 싫어하세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분이 깨어 있는 분이세요. 그렇네요. 예, 소신 있게. 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잘 싸우는 거예요. 내 출생과는 다르게 소신 있게. 예. 이 앨런 가버 박사가 어쨌든 되게 괜찮으세요. 전 경제학 박사고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에서 넘나들고 되게 똑똑한 그러니까 하버드 총장까지 됐겠죠. 의학 박사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학위가 2개세요. 어쨌든 박사가 2개.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급여의 4분의 1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총장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직전 총장의 연봉이 약 100만 달러 수준이었다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크게 이게 어차피 명예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행정부가 이제 요 반유대주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6억 달러, 3.5조에 달하는 연구비를 일단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버티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연봉들 깎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연구직들이 있어요. 90명이. 그분들도 10% 연봉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봉을 자발적으로 깎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버드의 최근에 이제 결핵이나 루게릭이나 방사성 질환의 연구 프로젝트 축소되거나 중단됐고요. 공공보건대학에서도 유선전화 셔틀이나 보안 요원이라든가 컴퓨터 구매 같은 것들도 감축하는 절감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학문의 독립성과 상징적인 저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회계연도에서 최소 어쨌든 2억 5천만 달러를 자체 연구기로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연간 5억 달러에 대한 기존 연구도 추가 지출할 예정이랍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530억 달러에 대한 기금을 용도 제한에 걸려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어쨌든 지금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총장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잘 버티고 있고 피해 보지 않도록 비정규직이나 더 피해 보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공동 성명을 자르지 않겠다는 거죠.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멋집니다.
어쨌든 정치 권력 칼자루를 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봉 삭감이라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멋진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사람을 자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신들은 지켜내겠다라고 이렇게 지켜줘야죠. 누구처럼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예, 이 정도 같이 버티면 좀 아껴 쓰면 되죠 뭐. 맞아요. 네.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랩소디 또 마지막 하버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내일도 알찬 소식들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